비는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회색빛 도시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말하지 않아도 감정의 결말을 알고 있는 듯 규칙적이었다. 하나, 둘, 셋. 내가 숨을 들이쉬는 만큼, 내가 망설인 시간의 길이만큼. 카페 문을 연 순간 커피 머신의 압력음이 내 심장을 대신 뛰었다. 윤서는 에스프레소를 떨어뜨리며 컵에 담았다. 나는 그 장면을 매일 보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처음처럼 느껴졌다. 몸속에서 심장이 아니라 금속이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어떤 반응도 아닌 표정이라는 껍데기를 입은 시선. 그 속에서 나는 가능성을 찾았다. 희망은 늘 누군가의 착각에서 시작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지나치게 익숙했다. 내가 한 번도 듣지 않은 문장은 없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같은 드라마에서 반복된 대사를 본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미리 녹음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입을 열었다. 저 좋아합니다. 그 말은 내 계획 속에선 단단했다. 실제로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깨진 유리처럼 바람에 흩어졌다. 윤서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놀람도 없었다. 당황도 없었다. 그녀는 무표정 속에서 단 한 단어를 꺼냈다. 나 결혼했어. 그 순간 나는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 파괴는 통증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무언가에 찔린 게 아니라 슬픔이 자리할 공간을 남기지 않은 채 전부 비워낸 느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숟가락처럼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나도 떨리지 않은 미소였다. 이미 연습된 대사처럼. 그날 밤 빗속을 걸었을 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였다. 왜 이렇게까지 침착했을까? 거절당한 그녀가 아니라 거절을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집 도착 직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발신 없음. 텍스트 없음. 오직 화면 위 작은 태그 하나. 내 심장은 잠시 멈췄다. 이건 실수나 오발송이 아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태그가 위협이 아니라 시스템의 1차 등록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카페로 갔을 때 윤서는 평소처럼 웃었다. 마치 어제의 모든 일이 내 상상이었다는 듯.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그녀는 똑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고백은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직업적 루틴 속 하나의 변수에 불과했다. 그날 카페 구석에 그가 앉아 있었다. 검은 점퍼, 검은 모자, 뻣뻣한 자세. 커피는 마시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톡, 톡, 톡. 윤서가 움직이면 멈췄고 윤서가 멈추면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 옛 연인? 아닌가? 나는 추론을 수십 개 쌓아 올렸다. 그러나 모든 추론이 허무하게 무너진 순간이 왔다. 퇴근길, 그는 내가 서 있을 때 멈췄고 내가 걸으면 뒤따랐다. 낯선 그림자가 하나 더 붙은 기분이었다. 그림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의 발자국도 그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손가락이 틈으로 들어왔다. 그 작은 틈은 골목에서 보낸 공포의 모든 시간을 응축한 좁은 문이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다. 윤서 씨 예쁘죠?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악의도 질투도 없었다. 그저 정보를 확인하는 것.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마요. 그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 규칙을 통보했을 뿐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갈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내가 길을 건너기 1초 전, 신호는 항상 바뀌었다. 내가 앉으면 옆 테이블에서도 누군가가 동시에 앉았다.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포커스를 잃었다. 내가 누군가의 시뮬레이션 매개가 된 듯한 감각. 나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진실을 찾지 않는다. 숨을 곳을 찾는다. 그녀가 먼저 나를 부른 건 그 일주일 후였다. 지하철역 낡은 계단 아래 비는 여전히 세상을 씻어내는 척하며 모든 오염을 더 깊게 밀어 넣었다. 윤서는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나 진짜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말은 내 삶의 모든 논리를 한 번 더 부쉈다. 계약했어. 그녀는 손목을 보여줬다. 반복된 멍자국. 단순한 폭력이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잡아 끌고 수치화하고 측정한 흔적. 나는 보호 대상이야. 그녀가 울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야. 보호자야. 사랑이 아니었다. 법도 아니었다. 기능. 그녀는 감정을 유도하는 미끼였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들은 순간 그 뒤에서 걸음소리가 들렸다. 검은 점퍼. 충분히 말했지.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경고 1회.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은 자유가 아니라 활성화였다. 내 심박수, 내 동작, 내 시선. 모두 감정의 데이터로 변했다. 그들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완성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시스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도망치는 동안 나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뒤에서 느끼지 못했다. 누군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누군가의 화면 위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다는 감각. 심장 박동이 숫자로 표기되고 호흡의 간격이 파동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규칙을 찾아내는 로봇팔이 내 목 근처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동안 세상의 모든 빗방울이 나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뮬레이션 안을 달리고 있었다. 분명히 뒤돌아봤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감시하는 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도시는 나를 향해 시선을 주는 방식으로 숨을 쉬었다. 간판의 LED가 갑자기 꺼지고 가로등이 꼭대기에서 툭 끊어지고 전철역 스피커가 전혀 관련 없는 현장 방송을 틀었다. 주의하세요. 감정 과부하.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무언가가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그때 단발머리 여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담담하게 담배를 턱으로 끌어내리며 말했다. 도망 잘 치네. 그녀는 비를 맞지 않았다. 우산도 없었다. 마치 비가 그녀 주위를 비켜가는 것처럼. 유인자한테 마음 주면 이렇게 돼. 그녀는 담배를 깊게 빨았다. 그 여자는 사랑을 파는 게 아니야. 감정 반응을 수집하는 장치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야.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그녀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내가 사랑한 건 그 여자가 아니야. 너의 마음을 감지하는 시스템이야. 그녀는 담배를 버리고 내 어깨를 툭 쳤다. 넌 잘 걸렸어. 그 여자도 망했고. 나는 어리석게도 물었다. 망했다니? 그녀는 피식 웃었다. 보호자는 감정이 없을 때 유지된다. 유인자도 감정이 없을 때 살아남는다. 누군가에게 진심이 생기면 보정자가 움직여. 그녀는 손가락으로 목덜미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게 끝이지. 지하철로 내려가는 계단은
비에 젖어 마치 오래된 기억 위에 눌러붙은 필름처럼 미끄러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나를 이용한 거야.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다.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 같았다. 그러나 부정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 많았다. 카페의 표정, 멍든 손목, 준비된 문장, 검은 점퍼의 경고, 사랑이 아니라 사전 설계된 동작. 윤서를 다시 본 건 내가 의도적으로 도망치는 걸 멈춘 순간이었다. 지하철역 입구, 붉은 네온사인 아래 그녀는 우산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칼날이었다. 살고 싶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의 눈. 당신한테 거짓말하려던 게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방법이 그것뿐이었어. 방법? 내가 되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 대상은 감정을 가지면 무너져. 사랑을 하면 시스템이 날 죽여.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 남자는?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보호자, 그리고 보정자. 그녀는 손목을 보여줬다. 멍이 아니라 패턴처럼 찍힌 흔적. 규칙적인 간격, 동일한 압력. 내가 계약한 건 안전이 아니었어. 그녀는 울먹였다. 감정 없는 삶이야. 그 순간 뒤에서 바람 아닌 소리가 들렸다. 비와 구분되지 않는 걸음. 테이블을 두드리던 그 리듬이 하수구 위로 흐르는 물소리와 섞여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또 왔네. 검은 점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엔 분노도 질투도 없었다. 오직 절차, 경고 이외. 그는 사람을 지켜보는 눈이 아니라 시스템의 로그를 확인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도망쳤다. 윤서를 끌고 비를 가르며 좁은 골목들을 오르내리며. 그러나 도망은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었다. 도망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행위였다. 내가 멈추는 순간 도시의 작은 장치들이 내 행동을 정리해 저장했다. 내 호흡, 내 걸음, 내 시선. 도시는 눈이 많았다. 표정 없는 눈, 기록하는 눈. 감시가 아니라 채집. 건물 사이를 지나 폐공장 창고에 들어갔다. 손전등조차 없었는데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흰빛, 눈을 찌르는 외과용 램프 같은. 늦었네.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윤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미 2회 경고. 망했네. 윤서는 떨며 물었다. 나 죽어? 그녀는 대답 대신 작은 금속 카드를 내게 건넸다. 신발 안창 밑에 넣어. 10분 동안 위치가 끊겨.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잘 몰라. 우린 목적만 알고 수단은 몰라. 그게 이 시스템의 규칙. 그 말은 비수였다. 실행자도 이유를 모른다. 지시는 위에서 오고 의미는 아래에서 죽는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너, 진짜 문제는 내가 그 여자한테 감정을 줬다는 거야. 보호망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폐기 사유 1순위야. 10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각의 저주를 줬다. 숨을 고를 수 있을 만큼의 여유, 도망칠 수 없을 만큼의 공포. 윤서는 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내가 너를 좋아하면 내가 죽는 거야?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계약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난 너를 좋아하면 안 돼. 그게 규칙.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난 거절을 연습했어. 그 말은 날 찢었다. 내가 들은 모든 사랑해보다 더 잔인했다. 도망치는 사람은 희망보다 방법을 먼저 배운다. 10분이 끝나기 전에
창문 밖 세계가 우릴 먼저 찾았다. 휴대폰 화면들이 켜졌다. 보정자들 5명, 동시에 대상 유도 실패, 폐기 절차 개시. 윤서가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무리 이를 깨물어도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모든 소리를 덮었다. 둘 다 데려가. 우리는 동시에 뒤를 보았다. 그는 검은 점퍼와 달랐다. 숨지 않았고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상위 보호자. 그가 왔다는 건 절차가 실패했다는 뜻이었다.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우린 잘못된 장소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애초에 도망이라는 개념 내부로 들어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도망이 목적이 아니라 재료였음을 이해했다. 내가 달린 시간, 내가 느낀 공포, 절망, 희망, 애착, 모두가 데이터였다. 도시는 나를 쫓은 적이 없었다. 도시는 내 감정을 먹고 있었다. 상위 보호자는 윤서도 나도 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환경을 검사하듯 주변을 훑었다. 천장, 바닥, 벽, 파이프, 창문. 도시 자체가 그의 보고서였다. 우리는 보고서에 수집된 심리 패턴 A-321 대상 감정 활성화 정도로만 적히는 존재였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중력처럼 작용하는 음성이었다. 길게 억눌러진 공기만큼 무거운 톤. 윤서는 벌벌 떨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러나 살아 있다는 건 숨이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목적이 남았다는 뜻이었다. 검은 점퍼의 남자는 조용히 뒤따랐고 보정자들은 물 흐르듯 벽을 따라 포위했다. 인간이라면 겹쳐 서거나 서로를 배려했겠지만 그들은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다. 좌표 조정 알고리즘이 배치한 위치처럼 절묘하게 나뉘어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우리를 데려가는 거지? 상위 보호자는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다. 보호망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그 일정함이 모든 변수를 압도했다. 마치 살아있는 도시의 심장 박동이었다. 보호망? 내가 되묻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뒤에 보정자들이 동시에 발을 멈췄다. 그 순간 숨조차 멈춘 것 같았다. 보호는 감정이 아니다. 그는 내 눈을 찔러보듯 말했다. 보호란 통제다.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바로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살아있는 금속처럼 도시가 응답했다. 창고 옆 골목 어딘가에서 가로등 4개가 순서대로 꺼졌다. 물결처럼, 박동처럼, 명령에 반응하는 근육처럼. 우리는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비밀 통로를 걸었다. 그 길에는 광고도 사람도 없었다. 도시의 심장 속 혈관을 걷는 것 같았다. 벽에는 스프레이 낙서 대신 QR 형태의 잔상이 얼룩처럼 남았다. 스캔하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았다. 궁금증이란 인간의 특권이고 이곳의 규칙은 인간을 특권에서 추방했다. 검은 점퍼가 뒤에서 낮게 말했다. 너는 도망쳤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이상했다. 승리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결과를 보고하는 음성이었다. 도망치는 자는 기록된다. 나는 참지 못하고 뒤를 보았다. 왜?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공포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다. 나는 그 말이 너무 끔찍해서 웃음이 나왔다. 나를 쫓던 그들, 윤서를 찢어놓던 그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은 감정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감정을 추적하는 도구였다. 윤서는 내 옆에서 숨을 삼켰다. 보정자는 사람이었어. 그녀의 눈이 떨렸다. 근데 감정을 가지면 보정자가 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 그때 상위 보호자가 손을 들었다. 우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한 사람처럼 말했다. 도착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대형 유리문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컨트롤룸, 천장까지 가득 찬 스크린들이 도시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통 흐름, 인간 군중, 스마트폰 신호, 심박수, SNS의 감정 분석 그래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창이 하얗게 빛났다. A-321 감정, 불확정 대상, COR이 잠재 활성. 이름 내 이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윤서는 내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체온은 낮고 맥박은 빠르고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진짜 인간의 손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정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코어 후보는 2회 이상 도망, 2회 이상 인지, 직접 감정 유발 확인. 그의 목소리는 보고였다. 전달 조건 충족.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당신이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녀가 당신에게 미세하게라도 감정을 보이면 시스템은 감정의 방식을 측정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중심이 되는 존재. 그것이 코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는 당신들의 배터리인가? 상위 보호자는 오랜 시간 기다렸던 정답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상은 늘 배터리다. 윤서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사람이야. 그에게 감정이 있어. 상위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다. 그 시점에서 나는 처음으로 죽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다. 도망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도망치는 자는 먹힌다. 적당히 고통받고 극적으로 절망하고 마지막에 감정을 포기하면 시스템은 더 이상 쓸모없는 샘플로 처리한다. 그것이 패기. 그러나 감정을 버리지 못한 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 싫어도 도망치는 자, 그들은 코어가 된다. 나는 몸을 돌려 상위 보호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인간이었다. 사람이었고 한때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방향을 잃은 도시의 눈이었다. 그때 윤서가 내 앞에 섰다.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을 삼키는 사람의 얼굴. 나를 데리고 가. 그녀는 떨며 말했다. 그 대신 그를 놔줘. 상위 보호자가 눈썹을 찌푸렸다. 보정자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마치 알고리즘의 오류가 난 AI처럼. 검은 점퍼가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침착한 도구의 웃음이 아니었다. 오염된 감정의 웃음이었다. 봐라. 그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윤서를 붙잡고 그녀의 목덜미에 장치를 찔러 넣었다. 그리고 세계가 한 번 꺾였다. 윤서의 몸에서 마지막 빛이 꺼지자 컨트롤룸의 거대한 스크린들이 동시에 실패 문구를 띄웠다. 보정자들의 HUD가 흰색으로 바뀌며 움직임을 잃었다. 상위 보호자는 목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시스템은 감정을 통제하려 했지만 감정이 먼저 완성돼 버린 순간 그 기계는 설계를 잃었다. 나는 윤서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측정하는 기계도 의무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만 남아 있었다. 내가 날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시스템은 널 오류라고 판단했을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나도 널 좋아했어. 그걸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했어.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온기가 머리보다 먼저 심장을 움직였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그 순간 도시는 더 이상 감시를 계속할 이유를 잃었다.
상위 보호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감정은 통제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통제하려는 순간 그게 이미 감정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스크린들은 하나씩 꺼져갔다. 가로등은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보정자들은 머리를 들어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목적을 잃은 기능물이었다. 나는 윤서의 손을 꼭 쥐었다. 이 도시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면 그 감시는 끝난 거야. 윤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시의 센서들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감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감시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다.